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는 과연 어떠한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한 상점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본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구입한 본드를 흡입해서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본드를 손님에게 판매한 점원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점원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점원의 판매 행위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영국 스코틀랜드 검사는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칼리크라는 점원과 아메드라는 점원을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에 기록한 사건의 개요와 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년간 18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본드와 본드 흡입에 사용될 수 있는 깡통, 튜브 등의 각종 물건을 지속해서 팔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본드 흡입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해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본드를 판매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의 본드 판매 행위는 해당 청소년들의 위중한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간 본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에게 본드를 판매했던 점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1983년 당시 영국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본드를 비롯하여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기소당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손님이 가게에 오셔서 일상적인 물건을 하나 사가셨는데 그 손님이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다 다치고,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검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애초에 그 물건을 손님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손님이 다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신이 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기록을 살펴보면 담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흡연을 위해서 담배를 구매합니다. 담배를 장식용으로 진열해놓고 전시회를 하려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없죠.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흡연이 인체에 해롭고 각종 위중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합니다. 만약 검사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담배 판매자들에게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담배를 만들어내는 담배 회사들은 아마 거의 전문 상해 집단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피고인 측이 이러한 변론을 하며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본드가 불법적인 물건이 아니며 본드 판매 행위 자체에도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본 사건의 상해죄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사는 기소 내용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 또한 인정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1심 재판의 판사는 점원들의 판매 행위에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했는데, 이는 당시 현행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에 대한 판단 여부는 미뤄지고 다른 쟁점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 검사와 피고 측 양쪽 모두 스코틀랜드 형사대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은 점원들의 판매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기 힘들었기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살짝 벗어났었죠. 이 때문에 새로운 법, 새로운 판례가 필요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판사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판례법이라고 부르죠.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방법뿐만 아니라 아직 명확한 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 구속력 있는 판례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법은 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단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러한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복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형사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상해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판례법을 만들 수 있었죠. 상해죄 논란에 있어 대법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과연 흡입을 목적으로 본드를 구매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원들의 본드 판매 행위가 청소년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었나 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소년들이 구매한 본드를 자발적으로 흡입했다는 사실이 점원들의 본드 판매와 청소년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을 만큼 중요한 행위였나 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국 법에서는 Novus Actus Interveniens 혹은 Breaking the Chain 이라고 합니다. 즉 인과관계를 끊는 새로운 행위라는 말이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흡입이 이 새로운 행위로 결정된다면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에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었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다치게 했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가 B를 주먹으로 쳤는데 그 광경을 멀리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C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그건 A가 C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A의 행위가 C가 입은 상해의 원인이 아니라 C가 발을 헛디디는 새로운 행위가 C가 입은 상해의 원인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흡입이 새로운 행위이며 그 때문에 본드를 판매한 피고인들은 무죄일까요? 아니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흡입은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본드 판매가 청소년들의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흡입은 새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 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서 구입했고 본드 흡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본드를 판매했던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 판결은 스코틀랜드에서 상해죄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정립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사용되는 물건일지라도 사용자가 그 물건을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해당 물건을 사용자에게 판매 혹은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결국 2016년에 통과된 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신성 환각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이러한 물질을 정신성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거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판매나 제공을 강행할 경우에는 판매자 혹은 제공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직접 내 손으로 해치는 것만이 상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나쁜 행위를 돕고 그 행위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